시내 클럽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영업은 유흥주점, 세금은 일반 음식점으로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완주군 의회가 의정비를 결국 20% 인상했습니다. 의원들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 핑계를 대고 있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영, 조동호 등 전북 출신 장관 후보들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유명 클럽들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전주 지역 클럽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팔고 춤을 추는 클럽들 대다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탈세 의혹을 받는 승리의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클럽입니다. 현란한 레이저 조명 아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DJ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위한 봉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유흥주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큽니다. 신시가지 유흥업을 했던 사람들은 신시가지의 탈세, 불법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세금 내는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죠. 전주 시내 또 다른 클럽 역시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춤을 추는 클럽이라고 입구에서부터 광고하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가르는 기준은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춤추는 공간이 설치돼 있어 명백히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니 모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주 시내 클럽 가운데 확인된 곳만 6곳에 이릅니다. 원래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저지른 겁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식점으로 등록이 되면은 대면 서비스 10%, 교육세 30% 부담을 추가해야 되고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유흥주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표준액 1억 원당 대략 1,000만 원의 세금이 절감된다고 말합니다. 버닝썬 사태로 클럽의 불법 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들의 꼼수 영업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결국 20%가량 올렸습니다.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터무니없는 의사진행 실수로 의정비 인상안을 부결시켰던 완주군 의회. 한 달 만에 다시 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정비 인상률은 19.5%. 눈치가 보였는지 당초 계획보단 1~2% 낮춘 인상안이었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표결은 채 20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의원들은 현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한 사람당 매달 298만 원을 받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월 36만 8천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지난해 완주군 의회의 월정수당은 188만 원으로 전국 군의회 평균인 165만 원보다 훨씬 많았는데 조례 개정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겸직이 금지된 상황에서 생계 유지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올리지 않고 8년 동안 그렇게 갔었는데 의정비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정비를 굳이 20%나 올린 건 주민 감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의정비 인상을 주도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 법조인이나 교수 등 전문가는 빠지고 관변단체 인사들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하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외면하면서 강행한 군의원들의 의정비 셀프 인상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시선 모두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최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는데 다른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들 역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는 시종일관 몸을 낮췄습니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이 타겟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그 투기 행태, 갭 투자의 일환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남원지리산 전기열차 사업을 잘 살피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또는 우리 국민의 그 SOC가 부족한 부분에 조속히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출신으로 청문회를 앞둔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자녀 특혜 인턴 채용과 주택 4채를 보유한 부인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진영 후보자 역시 지역구 개발업자에게 도에게 후원을 받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현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 자칫 심각한 흠결이 드러날 경우 낙마 가능성도 있어 청문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평가에 착수했는데 평가 기준 변경 없이 6월까지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공정한 평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산고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은 재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 7명으로 구성했고 전국 11개 시도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평가단 방식 대신 도교육청 추천 인사로만 구성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명 평가에 착수합니다.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낮추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기준을 낮추는 등 기준 변경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듯이 앞으로의 평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공정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산고 측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에 응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7명이 전부 다 우리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되더라도 2가지 변수가 남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효력을 갖게 되는데 도내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동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산고가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어 학생 모집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모두 11개 시도에서 24개 자사고 재평가가 이뤄지는데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를 공동으로 거부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경기도의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 방침에 도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경기도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오던 지방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자체 추진할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경기도의 방침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의 수산용 동물의약품 불법 사용 근절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수면 667곳을 포함한 980곳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와 취급처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최근 도내 한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불법 사용이 적발됐는데 전라북도는 적발된 양식장에는 출하 정지와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악 인재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가 오는 6월 열립니다. 전주시는 45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나흘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리며 판소리와 농악, 시조 등 13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명고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고수와 민요, 무용 분야 신인부를 신설했으며 심사 공정성을 위해 청중평가단 제도도 유지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공사가 정부 주도로 추진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자 투입이 불투명한 2,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부두 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는 사업 변경안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요구대로 선석 규모가 2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확대되면서 선석 수가 2개로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2025년까지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전국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조직, 인력, 시설 등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원광대병원은 2011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6번이나 최고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완주 삼내딸기 대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삼내 행정복지센터 야외 공연장과 하리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 빨리 먹기 대회, 즉석 경매 등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온 이치노해 쇼코 스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치노해 스님은 군산 동국사 경내에 참사비를 건립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후원해왔습니다.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에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나자 송성환 의장은 도민을 대표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시 성산과 나포, 임피면 주민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레미콘 공장 허가 신청만 4차례, 행정심판도 2번째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마을과 친환경 영농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된다며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LPG 차량 구매와 개조가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만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LPG 충전소가 141개로 일반 주유소 909개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 개정으로 내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연비와 가격 면에서 저렴한 LPG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산업단지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5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환경과 안전 분야 예차를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유해 화학물질 보관과 관리 상태, 방제 물품 비치 여부 등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은 도청 공무원 48살 김모 씨에 대해 알선술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척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